중국산 고춧가루를 다진 양념으로 위장해서 매일 수입한 혐의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몰래 섞은 뒤 국산이라 속여 판 겁니다. 이 혼합 고춧가루는 고춧가루보다 가격이 싸 식당에서 많이 쓰입니다. 일부 업자들이 진짜라고 속이고 유통하는 냉동고추의 관세는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농민 보호를 위해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0억 원을 넘은 뒤 지난해엔 중국에서 싼값에 수입한 양념 다대기를 고추씨 분말과 섞어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가짜 고춧가루를 판매한 혐의로 중국산이 섞인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라고 속여 팔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대가를 보관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늘 주제는 가짜 고춧가루예요. 이 가짜 고춧가루에 대해서 뭐 뉴스라든지 뭐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심심치 않게 이렇게 쉽게 우리가 봐왔었어요. 그리고 이 가짜 고춧가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편견과, 그러니까 가짜 고춧가루는 특히 이제 수입산에서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입산에 대한 이제 불신 같은 것도 많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이 가짜 고춧가루 이야기는 보통 이제 수입산 이야기가 보통 주된 이야기고,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 가짜 고춧가루 이슈 앤 뉴스고,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왜 가짜 고춧가루가 발생하는지는 결국에는 이 관세 문제거든요. 이 관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산 고춧가루 섞어 판 업체 두고 적발. 그러니까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었대요. 그러니까 뭐랑 섞었어요? 국산 고춧가루 섞었겠죠. 섞어서 판 업체 적발. 그러니까 중국산 고춧가루를 30%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국내산으로 섞어서 280톤을 납품하면 혐의입니다. 뭐 중국산 30, 국내산 70으로 했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국내산이야 당연히 속여야겠죠. 그래서 얘를 가짜 국산 고춧가루, 뭐 인터넷 쇼핑몰과 뭐 유통업체를 통해서 갖고, 그리고 학교도 있고, 이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이랑 섞었는데 섞은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얘를 국내산이랑 이제 표기했다. 표기한 이제 이슈고요. 중국산 다진 양념. 다진 양념 얘기 나오죠. 이 다진 양념 얘기 나오고, 이 가짜 고춧가루 제조 일당 이건 뭐 어떤 얘기냐면은 중국산 다진 양념과 고추씨 분말 등을 섞어서 8억 8천만 원 상당의 가짜 고춧가루를 110톤을 제조한 뒤 수도권 일대 음식점 50여 곳에 판매를 했습니다. 이거 나온 얘기가 이제 고춧가루, 그러니까 중국산 고춧가루는 관세가 270%예요. 270%. 그리고 혼합 양념의 관세는 45%. 뭐 절반도 안 되죠. 한 4분의 1, 한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악용해가지고 중국산 양념을 국내로 들어와서 가짜 고춧가루를 직접 제조한 거다. 다진 양념을 중국산 고춧가루로 표기를 해서 판매한 거예요. 네, 결국에는 표기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관세 문제. 중국산 다대기, 방금 봤던 그 다대기나 다진 양념이나 같은 거예요. 고춧가루로 둔갑, 여기는 둔갑이라 썼네요. 얘는 가짜 고춧가루 제조라고 썼죠. 얘는 둔갑을 쓰고 둔갑했다. 네, 이렇게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혼합 양념하고 고추씨 분말을 섞어가지고 고춧가루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네, 이거 그러니까 고춧가루라고 표기하지 않고 다르게 가공식품 아니면은 혼합 양념식품 뭐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진 양념 다대기를 고춧가루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식품위생법이고, 이따가 이제 식품공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거기서 이제 고춧가루 정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 있는데 그 식품공전이라는데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대단해요. 경기도 파주의 한 비닐하우스에 공장을 차려놓고 혼합 양념기를 건조기에 말려 물기를 뺀 뒤 고추씨 분말을 섞는 방법으로 가짜 고춧가루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관세 얘기고, 이게 있었죠. 네, 뉴스에서 나왔던 그 절대 돈 때문은 아니었어요. 네, 돈 때문은 아니고 뭐 때문이었다? 색깔 때문이었다. 네, 색깔 때문에 중국산을 섞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를 저희가 단속에 걸리신 분들은 절대 뭐 이것 때문에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네.
이 원산지 표시판이 식당에 가면 어디든지 다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행된 지 이제 2010년도예요. 2010년도에 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제가 시행이 됐어요. 이게 된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이 되고 뭐 그래서 이 뉴스 좀 약간 자극적인데 못 믿을 고춧가루 국산 표시 절반이 가짜 이런 뉴스가 이때 있었어요. 이게 10년 전이고 2010년도에 절반이 가짜로 드러났다. 뭐 중국산 섞여 있었고 10년 전 이야기예요. 10년 전. 정말 10년 전. 우리가 원산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이건 10년 전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뭐 고춧가루 참기름뿐만 아니라 중국산 가짜 유통, 그러니까 참기름까지 가짜가 이제 등장했다. 뭐 여기 이제 뭐 보통 이런 데 가보면 흙먼지와 곰팡이가 항상 피어 있고 뭐 얘들 공업용 색소 요때 이제 요런 게 많이 등장했어요. 이제 고춧가루에 뭐 색소 넣었다. 색소인데 식용 색소는 또 상관이 없어요. 또 공업용 색소 넣었다. 이런 자극적인 거. 이 당시에 있었겠죠. 예, 진짜 너무 오래된 이야기고 요즘엔 요러면 바로 이제 철컹철컹 이제 바로 제일 갑니다. 경찰차 이렇게 떠요. 네, 경찰차 뜨고 식품에 첨가해서 안 되는 공업용 색소로 혼합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든다. 그 다음에 참기름만 나는 참외 옥수수 기름을 섞고 가짜 참기름도 만들었다. 이게 병등고추 플러스 가짜 고춧가루예요. 이분은 참 대단한데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희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게 고추 같은 거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하얗게 그 불가능한 중성 고추와 위생이 불량한 베트남 고추를 헐값에 구입하여서 중국산 혼합 조미료와 고추씨 분말들을 첨가한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시킨 뒤 국산 정품으로 둔갑시켜 김치 공장 등에 판매한 것이다.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갔던 분들은 뭐 중국산을 섞어서 국산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중국산 다대기를 섞어서 고춧가루라고 표기해서 판다든가 하는데 이분은 먹을 수 없는 고춧가루를 사갖고 와가지고 중국산 다대기랑 그 다음에 고추씨 분말이랑 섞어서 가짜 고춧가루, 그러니까 고춧가루라고 또 표기까지 했어요. 표기를 했는데 이것도 수입산도 아니에요. 100% 국산으로 시켜서 김치 공장에 납품했다. 이분 정말 종합 세트의 고춧가루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신 분이네요. 종합 세트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신 분들도 계시고 그 탄저균에 감염된 거를 희알이라 그래요. 그런 거 사가지고 새벽이나 야간에 작업했어요. 이 사람들 왜 이때 했겠어요? 이때 단속을 대비해가지고 누가 오는지 다 알잖아요. 적합 판정을 받은 거를 이중장부해가지고 정말 치밀하죠. 치밀하다. 치밀하다. 제가 이제 가짜 고춧가루라고 쳐보니까 네이버 지식인에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2009년도거든요. 11년 전 이야기인데 11년 전에는 이렇게 물어봐서 가짜 고춧가루 구분하는 법이요. 저희 집 오늘 김장을 하시대요. 고춧가루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대요. 예, 애매하대요. 제가 고춧가루를 확실히 잘 알고 있거든요. 애매하대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2009년 1월 23일에 아마 이때 김장을 하신 것 같아요.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짜 고춧가루는 표면이 덕같이라고요. 냄새도 더 매워요. 맛도 더 매운맛 말고는 시큼한 이상한 맛이 느껴져요 라고 질문자 채택을 해주신 이런 답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11년 전에 이제 가짜 고춧가루에 대해서 11년 전에도 이 가짜 고춧가루에 대한 어떤 이슈라든지 소비자들의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소비자들의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옛날 11년 전 지식인을 통해서 가짜 고춧가루, 다진 양념, 다대기, 고추씨 분말, 고음료 색소 이건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섞어서 고춧가루라고 표기를 한다. 네, 이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관세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관세랍니다. 고춧가루는 270%예요. 이 270%라는 게 잘 안 잡히는데 관세가 270%라는 것은 1,000원에 내가 물건을 가져오면은 2,700원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3,700원에 얘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본전인 거예요. 혼합 양념 다짐 45%.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20%밖에 안 되니까 20%도 안 되죠. 혼합 양념을 유혹이 오겠죠. 유혹. 엄청난 유혹이 온다. 혼합 양념으로 하면 엄청난 유혹이 온다. 그 다음에 원산지 허위 기재, 거짓으로 하는 이런 가짜 고춧가루들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짜 고춧가루라고 계속 이제 뉴스 나오고 뭐 다진 양념 나오고 섞었다 뭐 원산지 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돼 있어. 고춧가루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정확히 고춧가루가 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거는
식품공전이에요. 식품공전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그 제품의 어떤 원료의 정확한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가지과에 속하는 고추 또는 그 변종의 성숙한 열매를 건조한 후 가루한 것이나 실모양으로 절단한 것을 말한다.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고춧가루 제조 가공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지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요. 병든 고추는 병든 부위를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아까 희아리 같은 거 있었잖아요. 아까 종합 세트로 완전 불법을 저지르신 그 분, 희아리를 사용해도 되는데 병든 부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다음 고춧가루 제조에는 원료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에 다른 물질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고춧가루라고 표기를 하려면 원료 고추와 원료 고추에 있는 고추씨만을 넣어서 빻아야 고춧가루라고 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왜 그러면은 가짜 고춧가루가 맞냐? 가짜 고춧가루가 많을 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고추는 국민 실생활 필수적인 농산물로 2015년 기준 생산액이 8,800억, 마늘은 4,000억 정도, 양파도 4,000억 정도. 그러니까 양파와 마늘보에 더블이에요. 2배 많은 중요한 양념 채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비도 많고 생산액이 있고 시장이 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입 고추는 한 2,400억 정도고 국내산 고추는 8,300억 규모니까 국내산 고추 시장의 30%, 네, 수입 고추 시장의 30%예요. 그건 엄청난 거죠. 아까 8,80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에 되면은 30%의 시장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관세율이에요. 뭐 요게 아까 이제 고추 같은 거는 뭐 270% 같은 거고 냉동고추는 27%다. 왜 가짜 고추 뉴스가 많을까? 중요한 양념 채소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가 있는 이유가 우리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270%라는 센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270%라는 관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더 싸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다진 양념이란 것을 들여와서, 이 다진 양념이 뭐냐면은 우리가 식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뭐 요리를 하다가 만든 이제 양념이 하여튼 다진 양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여기다가 다진 양념인데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그다음 무, 뭐 양파, 마늘 뭐 등등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념 채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다진 양념 45%가 되는데 고춧가루가 99%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고춧가루잖아요. 정해진 게 있고, 그래서 관세를 따져보면 1,000원을 내가 수입했다 치면은 고추를 가져왔을 때 2,700원, 얘는 450원을 내야 되고 세금으로, 얘는 냉동고추는 270원을 내면 됩니다. 이제 냉동고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 수입 고추의 대부분은 냉동고추예요. 그러니까 중국산 고추를 가지고 오면은 아까 관세를 받을 때 270%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270% 내서는 국내산이랑 경쟁을 해가지고 수입산이 싸다고 느낄 만한 그런 가격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입 고추들은 냉동 상태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냉동고추는 이제 수율이라는 게 좀 중요하게 됩니다. 이 수율도 딱 정해진 게 있어요. 한국무역협회에서 20% 이하여야 된다. 정확한 기준은 영하 18도 아래로 냉각한 홍고추이며 수율은 20% 이하여야 한다. 얘는 이제 건고추고 얘는 냉동고추입니다. 그러니까 냉동고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냉동고추 100kg를 들어왔는데 수율이 20%예요. 20kg의 고춧가루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수율 20%를 적용했을 때 단순 계산했을 때 20kg 나와요. 근데 수율을 30%로 잡았어요. 냉동고추 100kg인데 수입이 30kg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냉동고추 27%잖아요, 관세가. 근데 수율을 높여서 20% 이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살짝 이거보다 더 말린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은 건고추 형태로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관세는 27%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40%까지 끌었어요. 40%까지 끌으면 수율을 40%까지 끌어올려서 갖고 오게 되면은 100kg 말렸을 때 40kg 나와요. 그 수율 법을 지킨 사람이랑 법을 지켜서 들어오는 사람이랑 더블 차이나. 고춧가루를 만들었을 때. 그럼 얘는 더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고 얘는 반값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율은 20% 이하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농산물 이제 국내산 이제 국내 농가도 보호를 하고 수입 단가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념 채소류 보시면은 고추 냉동류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국이에요. 거의 다 중국이고 톤 단위 보세요. 그렇죠. 이제 건조. 이제 고추류 아까 270% 되는 거는 거의 안 들어와요. 거의 안 들어오고 거의 냉동고추가 주다. 그러니까 키로당 거의 829원에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서 수율 따지면은 20% 잡는 거죠. 최대로 잡았을 때.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엄청난 기술이랑 노하우가 그러니까 건조를 잘 시켜야 되기 때문에 20% 가까이 나오기 쉽지 않고 그보다 좀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고춧가루 보세요. 뭐 갖고 오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키로당 13,000원이 들어와요. 키로당 13,000원이 들어오면은 국내산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세금까지도 내고 하면은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고춧가루로는 잘 안 들어온다.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이제 10kg의 이제 냉동 고추를 수율을 따질 때 20%, 30% 했을 때 건조시 2kg, 3kg 그냥 단순 계산한 거예요. 8,290원, 8,290원. 그러니까 10kg 똑같이 말렸는데 그 1kg당 가격이 얘는 4,000원이 나오고 1kg당 가격이 2,700원이 나와요. 수율 차이가 10% 나는데 5,000톤, 네, 5,000톤에 10%면은 500톤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수율을 엄격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 제가 또 농산물 품질 관련해 직접 이제 요청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국산이랑 중국산이랑 헷갈리지 않고 구별을 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한번 거기 농산물 품질 관련해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구별할 수 있게 해놨다.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 사이트에 있는 거를. 국산이랑 외국 농산, 외국 아니죠. 거의 중국입니다. 거의 중국에서 다 들어오고 고추는 거의 다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특징 국산 수확하여 바로 건조함으로 윤기가 있고 형태가 살아있다. 꼭지가 있거나 자른 것이 많다. 국산은 보통 꼭지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은 들어올 때 꼭지를 다 제거해 줍니다. 꼭지를 제거하고 들어와야지 국산이랑 헷갈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법이랑 이런 어떤 규격이나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입은 들어올 때 꼭지가 다 제거되어 있습니다. 수입 고추를 보게 되면은 표면이 끈적끈적하고 씨가 붙어 있다. 보통 우리가 고춧가루로 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고추 상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처음 본 거예요. 자, 왼쪽 오른쪽 국산 중국산 구별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찍기 아닙니까? 50%?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는 이 고춧가루 형태로 이렇게 빻았을 때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춧가루 가지고 가짜 고춧가루라고 표기하고 막 중국산이야 국산 섞어가지고 국산이야 표기를 해도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게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여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건고추 상태로는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데 고춧가루 형태로는 알 수가 없다. 고추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많이 이제 시중에 있는 것들을 검수하면서 이제 적발하고 감시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먹어버리면 이 고춧가루는 식품이기 때문에 소비를 하잖아요. 소비를 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조금 판 거를 어떻게 어디 유통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듯이 그렇게 적발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네. 이제 대단한 밀수꾼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는데 설 보름에 요때 이제 특별 단속 결과인데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이에요. 이게 다 고추가 아니라 농수축산물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다음 밀수도 그 다음이 있는다. 잘 보세요. 커튼치기예요. 엑스레이 적발 현상이에요. 컨테이너 입구 쪽에 냉동고추를 뒤쪽에는 건고추를 적재했습니다. 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요게 냉동고추예요. 요게 냉동고추고 요게 다 건고추예요. 건고추가 왜 건고추를 들어오는지 아시겠죠? 아까 수율 문제도 있었고 건고추 들어오면 270%예요. 관세가. 근데 얘를 고춧가루 만들면은 거의 100% 다 고춧가루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냉동고추를 빻으면은 수율 20%예요. 20%밖에 안 나와요. 근데 관세 27%잖아요. 지금 관세 27% 내고 270%짜리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 11, 12개 총 14개 중에 2개만 냉동고추를 싣고 나머지는 다 중국산 건고추 100% 건고추 말린 것만 이제 갖고 온 거죠. 이렇게 엑스레이 적발 영상에 걸린 거고 알박기 컨테이너 바닥이나 가운데 였니 이거 보세요. 여기 선명히 보이죠? 이거예요 건고추. 여기 앞 뒤에다가
냉동고추 실어놓고 가운데다 건고추 실어놓은 거예요. 알박기와 커튼치기, 은닉스법 해가지고 이제는 요거를 공개한다는 거는 이제 요런 거는 안 걸린 이런 걸로는 이제 밀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걸려버리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밀수를 엄청나게 밀수라니 부정수입, 부정수입을 했다. 이거 컨테이너 이거 담을 때 뒤에다가 다 건고추 싣고 앞에다가만 이거 냉동고추 씌웠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대단합니다. 예. 다른 이제 사례들을 좀 가져왔는데, 둘째, 문모 씨, 이분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다 이제 관세 문제거든요. 이제 관세. 콩가루인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했다. 이 말은 콩가루가 관세가 3%고 들깨나 참깨는 40%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모 씨는 콩가루하고 참깨가루를 섞으면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했대요. 그래서 밀수품과 정상 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정상 콩가루를 담은 포대는 흰색 실로, 밀수품은 흰색 실과 빨간색 실로 함께 매듭을 하여서 표시를 해놨대요. 이거 어떤 얘기냐면은 자세하게 사진을 보여줄게요. 콩가루와 참깨 콩가루, 요거를 체에다 걸러내니까 참깨 알만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남은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죠. 진짜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밀수하시는 분들 중에 똑똑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다는 생각했어요. 제가 요 사례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와, 진짜 대단하다. 와, 거의 13배 차이나 관세가. 이거를 가져와서 성공했으니까 또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적발된 건데 얘랑 섞으면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엑스레이로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까서 먹어보지 않는 이상.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난 그것도 좀 신기하고, 이거를 생각해는 대단. 정상공과 참깨콩을 이거 채로 걸렀어요. 국내에 와가지고 채로 거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거죠. 그냥 13배의 관세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엄청 이익을 본 거죠. 이게 부당이득이에요. 이게 부정수익. 셋째, 안모씨. 이분이 제일 어리시네요. 그러니까 고추씨를 빵 가루게, C분이 이제 고추씨 갈아놓은 거고, 고추 씹은 포대 사이에 고춧가루 포대를 몰래 은닉하여 밀수입하였다. 그러니까 보세요. 고추 씹은은 3%예요. 네, 이분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보통 약간 45%짜리 다진 양념이랑 이제 섞어서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대단합니다. 고추 씹은이랑 섞어서, 고추 씹은이랑 섞은 게 아니라 그 포대와 포대 사이에 수입하였대요.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포대가 있는데 얘랑 얘 사이에 고추 씹은 이거 보세요. 핫페퍼 시드 파우더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시드 파우더, 그러니까 고추 씨 분인데 이거 표기는 이렇게 해놓고 고춧가루 갖고 온 거예요. 예. 고춧가루 관세 얼마라고? 270%. 고추 씹은 3%. 거의 거저죠. 고추 씹은 관세가. 우리 관세청 분들 이거를 적발하신 건 정말 대단하시고, 전 진짜 이거 깜짝 놀랐어요. 나 이 고춧가루 이야기인데 관세 그 자료들 보다가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참깨가루하고 그러니까 콩가루하고 참깨랑 섞어버린 거야. 섞어서 갖고 오니까 체에다 걸어버린 거야. 참깨랑. 이거 걸으면 다 걸리거든요. 뭐 이거 손으로 하지 않았겠죠. 기계 같은 걸로 막 엄청 걸러냈겠죠. 걸러내고 참깨 씻은 다음에 볶아가지고 참깨라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야, 진짜 대단. 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이야기를 계속하면 국내산 중국산 품질은 대동소이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대동소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100% 어떤 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보다 하나의 의견으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이게 그렇다 해서 뭐 국산이 중국산이 똑같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니까 국내산 중국산 뭐 둘 다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대기로 만든 가짜 고춧가루가 조미식품으로 분류하면 돼요. 표기를 조미식품으로 분류해가지고 유통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조미식품으로 표기를 안 하고 얘를 고춧가루라고 표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기만 해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미식품을 쓴다고 해서 절대 이상하거나 뭐 나쁘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조미식품을 고춧가루로 팔고 고춧가루의 가격을 받는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원산지 표기를 잘못하거나 식품의 유형을 잘못 표기하면은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원재료 표기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불신과 분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은 있는데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건고추를 빻은 건지 건다대기를 분쇄한 것인지 육안으로 확인한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우리가 시장에 가서 건고추로 된 거를 사서 내가 내 눈앞에서 빻으면은 믿을 수 있는데, 이게 고춧가루로 된 거를 고춧가루 된 거에다가 여기다 국산 100%라고 해놨는데
수입산을 30% 섞어서 팔면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중국산, 국산 어떤 게 중국산이고 국산인지 알 수 있어요? 절대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그저 그저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것만이 방법이라면 방법이다. 안타까운 이제 고춧가루 업계 현실이에요. 요즘에도 많이 물어봐요. 그 고춧가루 100% 맞냐? 뭐 국산 100% 맞냐? 뭐 아직도 여전히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고춧가루 업계는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발전을 엄청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요즘에 그렇다는 거는 정말 상상도 제가 할 수 없거든요.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아직까지도 물어보세요. 고춧가루 100% 맞는지. 뭐 아직 이거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고춧가루를 판매했는데 그게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그 시비가 붙은 거예요.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했다라고 기소됐어요. 그 기소를 됐는데 나중에 가서 이게 무죄 판결 3년 2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고춧가루가 유통기한이 보통 1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관을 제대로 했겠어요? 보관 제대로 안 됐죠. 그리고 고춧가루가 다 팔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판결의 요지는 뭐냐? 이거를 압수한 거를 팔았어야지 그 가치가 지금까지 훼손됐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품 가치를 상실하게 한 것은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국가는 그 회사에게 고춧가루 상품 가치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네, 그런 사례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고춧가루에 관련된 이제 사례니까 저도 한번 이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불량식품 판매자는 이제 고투 제일입니다. 고투 제일이 아니라 거의 헬까지도 갈 수 있어요.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 기만 이거죠. 결국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에서 다 모든 게 나온 거예요. 그 다른 업체를 비방하거나 뭐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사행성 조작 뭐 이런 거 있고 가장 큰 게 저는 이거라 봅니다. 소비자를 기만했다. 저는 이것을 요즘에 이제 신뢰인데 신뢰가 없는 그 회사가 뭐 1년, 2년은 할 수 있겠지만 10년, 20년, 30년은 할 수가 없잖아요. 50년, 100년. 그럼 100년을 바라보는 고춧가루 기업이 되려면 소비자를 이렇게 기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국에는 다 들켜요. 진짜 다 들켜요. 다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처분 같은 거 보면은 뭐 제조 정지 당하고 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1억이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진짜 요즘에는 가짜 고춧가루 뉴스가 거의 없어요. 이게 가짜 고춧가루 뉴스를 찾아보려면 다 옛날 거고 가짜 고춧가루 뉴스 대신에 이제 밀수 아니면 뭐 은닉수법 뭐 이렇게 뭐 부정수입 뭐 이런 것들 뉴스가 많고 큰일 납니다. 저는 한마디로 깡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식품 안전에 대해 관심이 많을 때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하신다면 깡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